여러분, 세상에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72, 박영숙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서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동네 어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줬죠. 하지만 몇 년 전 아들 부부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효자 아들과 다정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니, 아까 이 말 또 하셨어요. 순간순간에 공백이 늘어나자 영숙 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가 온 걸까? 그런데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의 치밀한 함정. 그 끔찍한 진실은 한 개의 녹화 파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 잊지 않았지.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려두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려던 아침이었습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 어머니, 저희 들어왔어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아들 민수가 무겁게 짐을 들고 따라 들어왔죠. 엄마, 전세가 끝나서 잠깐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순간 영숙 씨는 놀랐지만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인데 왜 안 돼? 방도 남는데 잘 됐지 뭐. 그날부터 새 식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식사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 괜찮으세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쉬세요.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이 없어지고 약통에 들어있던 약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도 되는 듯이. 영숙 씨는 처음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아? 그녀는 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인위적이었죠. 며느리는 집 안 구석구석을 자기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의 사진, 벽에 걸린 시계, 심지어 남편의 낡은 안경까지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옛날 것들 말고 새 걸로 바꿔야죠. 요즘 세상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진이 사라진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부엌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나가보니 며느리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듯한 움직임. 영숙 씨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온 거예요. 그녀의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음 날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그날도 친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요즘 정신이 자꾸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냉장고 문도 계속 열어두시고. 내가 그랬다고? 네, 어제도요. 아들이랑 얘기했어요. 혹시 치매 초기일 수도 있대요. 그녀의 말에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죠.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된 건가?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요즘 조금 위험하신 것 같아.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으신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죠. 재산, 가게, 그리고 집이 모든 게 곧 내 것이 될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연출 방법, 노인인지 장애 검사 통과 요령, 법적 후견인 지정 절차.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소를 한 악마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설치한 그 수많은 카메라 중 하나가 결국 자신을 향해 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시간이 흘러 영숙 씨는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사라지고 불이 켜진 채로 아침을 맞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상황마다 꼭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그랬어요. 냄비에 불 켜둔 채 주무셔서 위험했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그 눈빛엔 묘한 만족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을 데리고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시잖아요. 검진 한번 받아봐요. 억지로 병원으로 끌려간 영숙 씨는 의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끼어들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진단서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치매 의심, 초기 인지 장애 소견. 종이 한 장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며느리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민수가 다 챙길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집안의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실까봐 제가 관리할게요. 그녀는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리돼 있던 통장이 이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 통장 어디 있니? 어머니, 그거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그녀의 영숙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여보, 나 정말 이상해진 걸까? 내 머리가 진짜 망가진 걸까?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는 반짝임.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몰래 설치된 카메라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왜 계세요? 위험하잖아요. 그녀는 재빨리 천장을 올려다봤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보안용이에요. 요즘 도둑 많잖아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부엌에도, 거실에도, 심지어 욕실 문 앞에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다른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실수로 한 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아들 민수가 목격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아,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니까 기록하려고 한 거야. 근데 욕실 앞에도 그건 좀. 민수야, 넌 몰라.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나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 그녀의 말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점점 가족의 신뢰까지 조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몇 번 시도 끝에 민수 생일로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그 안엔 수많은 영상 폴더가 있었죠. 치매 확인일, 증거자료이, 냉장고 사건, 불 꺼짐 기록.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약통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잠든 자신 앞에 와서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약 드셨어요. 다 잊으세요. 잊는 게 편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조작이었죠. 그날 밤 영숙 씨는 녹화 파일 일부를 USB에 담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악마 같은 며느리를 끝내야겠어. 하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요. 이제 진실은 밝혀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속에서요. 며느리는 모든 걸 통제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자신은 헌신적인 보호자로 보이도록 완벽히 연출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녀가 매일 확인하던 CCTV 중 하나, 작은 카메라 한 대가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카메라의 녹화 파일은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어느 오후, 영숙 씨는 옆집에 사는 교회 집사님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거 좀 봐줘요. 이 영상 좀, 내 눈엔 믿기지가 않아서. 집사님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약에 뭘 넣고 있어요. 그날 바로 집사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노트북과 USB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치매로 위장해 시어머니 재산 노린 40대 여성, CCTV로 덜미.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약에 수면제를 미량씩 섞어 기억 착란을 유도했고 일부러 물건을 숨겨 치매 증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와 집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그랬어요. 전부 오해예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미수와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왜 진작 못 알아봤을까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다 드러났잖니. 엄마는 너 하나 지키려고 참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년의 외로움,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숙 씨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 하시겠어요? 이젠 웃음이 조금 어색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사연 코너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노후 재산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심리적 조작의 현실이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1. 중요한 서류와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관리하세요. 2.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는 가족이라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3. 이상한 행동이 반복되면 녹음 녹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세요. 4. 무엇보다 혼자 참고 버티지 마세요. 주변에 말하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악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진실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의심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건 아름답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산을 노린 악마의 계획.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든 며느리. 결국 진실은 녹화 파일이 밝혀냈습니다.